혹시 나는 우리 강아지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고 문제 행동을 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똥을 먹는다거나 집에 혼자 두면 귀청 떨어지게 짖는 거요. 사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보호자님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최악의 습관 때문일 수 있어요. 저도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하기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 오히려 강아지에겐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걸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습관들 뜨끔하실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진짜로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며 이 말을 탁 치실 거예요. 그리고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귀가 직후 과하게 반기기입니다. 보호자님이 퇴근하고 문 열자마자 아이고 우리 새끼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며 끌어안는 장면 너무 흔하죠? 그런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너무 흥분돼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은 끔찍한 시간이라고 학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불안해하게 됩니다.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출근하자마자 애들을 이뻐해주니까 나중에는 제 발소리만 들어도 흥분해서 엄청 짖더라고요. 어찌나 시끄럽게 짖던지. 근데 제가 오자마자 아는 척도 안 하고 애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얌전해지면 이뻐해주니까 이제는 제가 들어와도 짖거나 흥분하는 게 전보다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두 번째는 쉬고 있는 강아지 자꾸 건드리기예요. 아이가 자고 있거나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귀엽다고 자꾸 쓰다듬고 만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강아지들도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치원에서도 쉬는 시간에는 절대 아이를 건드리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보호자님은 자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자고 있는데 쓰다마주고 이뻐해 주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잠을 잘 때도 긴장해서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낮잠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귀를 움직이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강아지가 쉬고 있는 동안은 참기 너무 힘들지만 가끔은 모른 척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요구행동 바로 들어주기입니다. 안아달라고 점프하거나 간식 달라고 짖으면 바로 들어주시는 경우 있죠? 이러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건 짖으면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강아지가 짖고 있는데 짖지 말라고 쓰담쓰담 진정하라고 토닥토닥 안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안 안아주면 엄청 짖고 더 나아가 흥분해서 친구를 물기까지 하더라고요. 요구 행동은 무시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먼저 교감해주세요. 네 번째는 미안함의 간식 주기입니다. 오늘 산책을 못 갔다고 혼자 있었으니까 미안해서 간식 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강아지에게 조건 없는 뇌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간식은 특정 행동 뒤에 보상으로 줘야 교육 효과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는 간식을 너무 자주 받아서 사료는 입도 안 대고 간식만 찾더라고요. 교육도 잘 안 되고 보호자님이 시키는 행동은 무시하고 간식 봉투 있는 쪽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간식은 반드시 교육이 끝난 뒤에만 주는 이유예요. 다섯 번째는 말 너무 많이 걸기입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뭐하고 있었어? 안 심심했어? 이런 것처럼 강아지에게 말 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강아지는 단어 단위만 인식할 수 있고 긴 말은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앉아, 기다려, 옳지 같은 짧고 일관된 단어로 소통해주세요. 유치원에서 새로 온 아이 중 한 마리는 보호자님이 하루 종일 말을 걸던 아이였는데 혼자 두면 너무 불안해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더니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말은 짧게 안정된 어조로 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 간 다툼이나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강아지 청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가족 간 언성이 높아지면 강아지는 구석으로 숨거나 몸을 떨기도 해요.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 중 한 마리는 집에서 부모님이 좀 자주 싸우거나 좀 큰 소리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대요. 사람 목소리만 커져도 구석에 바로 숨어버려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다툼이 생길 때는 강아지가 없는 공간에서 조용히 대화해주세요. 저희 강아지도 동물이지만 다 듣고 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7번째는 산책 부족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산책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서 안정, 에너지 발산, 사회성을 기르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 30분 이상 다양한 코스를 걷고 냄새 자극도 충분히 주세요. 비 오는 날엔 실내 노즈워크도 추천드립니다. 산책을 자주 못 나가는 아이는 유치원에만 오면은 흥분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막 뛰어다녀요.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짖고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정말 필수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지나친 과잉 보호예요. 우리 애는 이거 안 좋아해요, 이거 무서워해요, 저거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사실 1살이면 이미 성견이에요. 모든 걸 대신해주면 아이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잃을 수 있어요. 한 친구는 보호자님이 너무 챙겨줘서 혼자 노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유치원에서도 항상 사람 옆에만 있으려고 하고 다른 강아지랑 전혀 어울리지를 못해요. 혼자 노는 시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꼭 마련해주세요. 정리하자면 강아지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 보호자의 행동에서 만들어져요. 유치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 평생의 정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저도 처음부터 강아지에 대해 잘 알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고 길 가다 강아지만 보여도 정말 이뻐해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마음 하나로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루하루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깨닫게 됐어요. 단순히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이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한 번은 입질이 심했던 진돗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게 교화가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보호자님께서 시골로 보내셨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개장수에게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또 기사에서 봤던 한 사례는 입질 문제로 결국 사고까지 이어져가지고 강아지가 안락사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단순히 강아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잘못된 방식으로 키워졌다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좀 생각했어요. 강아지를 올바르게 키우는 정보만 잘 전달돼도 아이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최소한 적어도 이것만큼은 알고 키우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물론 저도 매일매일 유치원 일이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에는 유난히 저한테 와서 애교 부리고 핥아주고 이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뭔가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약간 트리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많은 분들께 강아지에 대한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호자님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이 더 잘 닿을 수 있도록 그런 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제 목표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우리 댕댕이와 함께 따뜻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